안녕하세요. 더오름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는 수업과 시간이 정말 공부 시간인가요? 나의 공부 시간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아니,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제 9월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추석이랑 연휴가 많아서 아이들이 마음 잡기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남은 요 앞부분에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해야 뒤에 이제 연휴 때나 휴일에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학원을 다니면요, 학원에 요즘에 이제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원의 다양성들이 많이 사라져서요, 옛날처럼 이제 중소형 학원들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완전 작은 학원이나 아니면 다 대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다양성이 있는 학원을 조금 만나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부모님들 선호도 역시 좀 작은 학원보다는 약간 대기업 느낌의 이제 그 큰 학원을 이제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의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큰 학원이니까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이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비용과 들어가는 비용과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넣고, 선생님 대비 이제 많은 인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개별 이제 관리보다는 이제 칠판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런 이제 큰 학원들의 이제 특징은 레벨을 잘 만들어서 이제 레벨별로 좋은 반, 높은 반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반, 높은 반에 이제 실력 있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좋은 반, 높은 반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예비 고1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 반에 수업을 하다가 레벨 다운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대입을 치른 것도 아닌데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한번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일반고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능하다,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특목고를 가려고 하죠. 하나고, 외대부고, 과학고, 영재학교 등 우리가 이제 붙여주기만 한다면 뭐 고민은 되겠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일부러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붙여만 준다면 고민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목고에 진학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특목고가 이제 입시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이제 하나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막 서울대 막 70명, 60명, 70명씩 막 전교생이 한 18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원외고도 서울대 50명, 60명씩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 아이가 꼭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스카이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뭐 상산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제 여러 중학교에서 정말 날고 긴다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가는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물론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그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학교 성적에서 이제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는 전교 1등, 2등, 3등, 4등 뭐 그 정도 등수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등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전교 1등, 2등, 3등, 4등 중학교 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중학교 성적만 봤을 때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의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아서 180명을 다 서울대나 의치대를 보내지 못했다는 건
그건 입시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생님이 신이 아니니까 중간에 사춘기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자 배려 전형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는 치지만 그중에 3분의 1만 정말 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건 입시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예비 고1 때부터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예전에는 11월에 시험을 봐서 뽑았는데 요즘 학생이 많이 줄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막 시험을 봐서 1차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서 뽑고 뭐 11월에도 뽑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원을 늘려가는데 막 정말 미적분 심화까지 막 다 열심히 돼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막 한 반에 50명, 60명씩 뽑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강남, 서초, 송파 전교 1등을 다 모아놔도 이제 대형 학원 하나에 아니 그 1등급을 다 모아놔도 대형 학원 하나에 이제 일반 인원수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험까지 봐서 뽑은 아이들이에요. 완성이 된 아이들. 막 미적분 실력 정서까지도 막 여러 번 반복한 아이들. 그 학원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학교 유명 학원에서 뭐 미적분 실력 정서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복습 테스트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1등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저도 그렇게 큰 대형 학원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대형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요, 뭐 물론 그 선생님 이제 좋고 열심히 가르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지만 아이 성적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얘 1등급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저는 사실 그러거든요. 저는 아이들 막 시험 보면요, 진짜 제가 보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떨리고 아침에 긴장되고 막 이 시간이 빨리 가서 아이가 얼른 웃으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이가 시험 못 봤다고 연락이 오면 이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막 핸드폰을 부모님한테 문자나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놨다 내려 지웠다 놨다 지웠다 그러고 이제 그러거든요. 네. 지금 대형 학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 뭐 어차피 뭐 나는 열심히 가르쳤고 뭐 1등급 받을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까면 뭐 받는 거고, 뭐 못 받아가지고 학원 그만둬도 어차피 계속 대기 인원으로 채워지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1등급을 받지 못했다.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니네가 시험 못 본 거는 내 잘못이다. 그 강사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학원들은 어떠냐면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어떤 수업을 들어요? 학원 자체 교재, 학원 자체 프린트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만 많이 뽑아놔서 막 그거를 이제 시험도 보고, 이제 뭐 3시간 반, 4시간 수업이라면 시험도 보고 아이들 문제 푸는 시간도 있지만 2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은 이제 2시간 반 이상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게 과연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런 수업 시간에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신이나 수능에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시험만 보고 모르는 거 질문해. 그리고 4시간 동안 니네 시간 재서 문제 풀고 오답 몇 개 있는지 체크해 그러잖아요. 그럼 100명이라는 아이들을 모아둘 수가 없어요. 그 잘하는 아이들 100명 중에서요, 아마 80명은 그만둘 거예요. 왜? 학원 못하러 와?
내가 혼자 집에서 문제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클리닉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주지 않아요. 뭐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서 선생님 직접 문제를 받아준다고 해도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몇 문제 풀어주지 못해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누가 풀어주냐 하면 조교들이 풀어준다는 거죠. 이제 저희 학원에도 이제 원래부터 저희 학원만 다녔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유명 대형 학원 다니다가 이제 높은 반에 있다가 이제 온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저희 학원이 좋으니까, 저희 학원이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런 학원에 다녔다. 엄마가 다니라고 그래서 시험을 봐서 높은 반에 들어가서 학원을 다녔다. 그 학원을 다닌다는 그 자체, 그 뭐라 그럴까, 그 네임밸류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그런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보여지는 그런 거는 좋지만, 내가 그 학원을 한 학기 1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다녔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냐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 선생님도 몇 번이나 틀리면서 버벅거리는 어려운 문제만 푼다는 거예요. 그 실력 있다는 그 선생님도 막 칠판에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 이게 아닌가, 계산이 틀렸나, 그러고 몇 번이나 버벅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만 푸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학원에서는 솔루션이나 해설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열심히 그거를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거 막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그러고 가서 만약에 2시간 반 수업을 들으면 2시간 반 내지는 3시간 동안 그 수업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숙제는 또 어려운 문제를 왕창 내주니까, 솔루션도 없는 그 문제지를, 프린트를. 그러니까 복습을 할 시간도 없고 오답을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그 문제를 풀어가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풀어가면 또 주구장창 그냥 풀이만 해주고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클리닉을 잘 이용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클리닉을 잘 이용을 했대요. 클리닉을 잘 이용을 했는데 조교들이 정말 이제 실력이 있는 조교도 있고 실력이 없는 조교도 분명히 있고요. 실력이 있는 조교, 정말 실력이 있다라는 그런 조교가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니 선생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솔루션을 외우듯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풀었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는 안 되는데 왜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는 안 되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학교 선생님들 실력이 좋지만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른대요. 그럼 학원 강사가 이제 그 유명한 학원 강사가 이제 더 실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조교한테 물어보면 조교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우연히 물어볼 기회가 돼서 물어보면은 그 선생님도 정말 학교랑 똑같이 얘기해. 그냥 이건 틀린 방법이야. 이렇게 풀어. 왜 틀렸는지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늘상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23%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거에는 뭐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푸는 거가 중요해요. 근데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많이 푸는 거 이상의 것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재서 많이 풀어야 되고, 몇 문제 푸는당 오답이 없어야 되며,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오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서 심화 문제 하나가 어떤 스타일의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사진으로 찍듯이 암기하고 익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냐, 전공을 했냐, 전공을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전공을 했어요. 근데 수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원리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공을 안 해도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전공을 해도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약간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또 잘 푸는 사람 중에 나만 문제를 잘 풀지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은 기가 막히게 내요.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하기 전에는 답은 기가 막히게 냈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학원 강사를 하는데. 그럼 아이가 그런 거를 물어봐요. 정말 똑똑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막 와서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더니 이거 안 되는데 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걸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거 첫눈에 안 나와요. 그럼 왜 얘가 이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게 틀렸을까? 문제 오류가 있을까? 고등 과정을 넘어가는 그런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해 주면 안 되니까 이 고등 과정 안에서 이게 고등 과정의 실수 조건이니까 아니면 이게 실수 조건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네 말이 맞아서 문제 오류로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요, 여러분, 그렇게 바쁜 선생님, 대형학원 선생님들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 문제 풀어볼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물론 이거 저희 학원 기준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뭔가 선생님 잘 풀고 그랬는데 나의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강의를 서로 맨투맨으로 들으면서 이제 여러 명이 듣지만 그 선생님의 이제 강의 스킬과 이제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똑똑한 친구가 나의 뇌를 더 발전시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수리력이 그 정도로 뛰어난 친구 많지 않아요. 복습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와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강의를 듣는 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듣는 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에 전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지 수업을 듣는 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홍콩 하는데 홍콩이 뭐예요? 숙제하는 것도 홍콩이에요. 내가 강의를 듣고 와서 그 강의를 다시 리뷰하고 복습하는 것도 홍콩이에요. 혼자서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홍콩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아이들, 이 스마트한 이 AI가 지배, 이 판치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홍콩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아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하는 방향, 또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실수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길어졌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죠. 네. 강의를 듣는 수업과 시간이 정말 공부 시간인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랑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